김대호TV의 2023년 34회 공인중개사시험 민법 47번을 풉니다. 47번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면 절대적 무효로서 그 법률행위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반사회 질서에 해당하는 법률행위인지 반사회 질서는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 반드시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반사회적 법률행위 1호는 사회질서의 위반으로 하는 법률행위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강행규정에 위반하지 않는 법률행위도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강행규정에 위반되는 행위가 반드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표시된 동기가 있는데 법률행위의 동기가 표시되었다면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로 될 수가 있습니다. 법률행위에 표시된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그 법률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서 무효가 됩니다. 불법 동기가 법률행위 당시에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에는 반사회적 행위가 되어 무효로 됩니다. 반사회질서로 인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자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강행규정을 위반한 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반사회질서의 행위의 무효는 누구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법률행위 당시, 즉 계약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효력을 발생할 때가 판단 기준이 아니라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사행성 도박에 의하여 발생된 채권과 채무는 당사자 전원의 추인이 있어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게 절대적 무효라고 그러죠. 자, 절대적 무효.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는 불법 온인급여 이론이 적용됩니다. 불법 온인급여는 온인된 행위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기인할 때는 그로 인한 노무나 또는 자금을 제공하더라도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법률행위를 한 자는 그로 인한 반대의 급부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게 불법 온인급여의 적용입니다. 도박행위에서 소유권 처분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면 그대로 끝나는 겁니다. 소유권의 반환을 청구하지는 못합니다. 첩계약을 조건으로 첩에게 증여한 재산은 끝난 거죠. 증여한 재산을 다시 반환을 청구하지는 못합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온인을 제공한 자는 그로 인한 재산적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그것을 불법 온인급여의 논리라 그럽니다. 부적관계를 맺은 대가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첩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전득한 자가 그 사실을 알았던 경우에도 전득한 자는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자, 도박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의 처분을 위임받은 채권자가 그 부동산을 선의의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에는 이 매매계약은 유효입니다. 처분을 위임받은 채권자가 넘겼기 때문에 이 매매계약은 유효가 됩니다. 대리권의 수여 행위 및 매매 행위는 반사회적 질서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자, 이런 논리를 기반으로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해당하는 것을 절대적 무효라 그러는데 절대적 무효에 해당하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보험사고를 가장해서 보험금을 취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입니다.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도 반사회적 법률행위죠. 참고인으로서 허위 진술을 하는 대가로 제공받기로 하는 약정도 반사회고 과도하게 중한 유학벌의 약정도 반사회입니다. 노름 빚인지 알면서 도박인지 알면서 이를 변제하기로 하는 약정, 도박 채무 변제 약정도 반사회적 행위가 됩니다.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도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됩니다. 적극가담, 적극 기만으로 하는 법률행위도 적극 가담에 의한 법률행위도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절대적 무효가 됩니다. 변호사가 아닌 자가 승소를 조건으로 대가를 받기로 하는 약정도 반사회적 법률행위입니다. 형사사건의 변호사가 형사사건에 관하여 체결된 성공보수 약정도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이것을 성공보수 약정을 체결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권을 담보로 해서 보수를 요구하는 것은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됩니다. 형사사건의 변호사가 형사사건에 대하여 체결된 성공보수 약정은 반사회적 법률행위고 민사사건의 변호사가 민사사건에 대한 성공보수 약정은 여전히 합헌입니다. 이건 성공보수 약정을 요구할 수 있어요. 약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형사사건에서는 약정할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절대적 무효가 아니죠.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하는 법률적 행위, 통정허위 표시라고 그러죠.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하는 통정 허위 표시는 상대적 무효이지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자기 재산을 채권자의 추심을 좀 막으려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이 따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하는 통정 허위 표시 법률행위는 상대적 무효가 될지언정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하는 통정 허위 표시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 비록 상대적 무효는 될지언정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취소사유,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는 취소사유지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아니죠. 착오, 사기, 강박. 매도인의 실수로 상가지역을 그보다 가격이 비싼 상업지역이라 칭하였고 부동산 거래에 경험이 없는 매수인이 이를 믿고서 실제 가격보다 2배 높은 대금을 지급한 매매계약은 착오로 인한 계약에 해당하겠죠.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아니죠. 그래서 계약에서 약간 높은 대금을 주고 샀는 것을 모르고 이걸 그 설명을 믿고서 사는 행위를 착오에 의한 법률행위를 하는데 이건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을지언정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될 수는 없다.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다운계약이나 업계약을 썼다든가 부동산에 명의신탁하는 경우에는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될 수가 없습니다. 투기나 탈세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도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아닙니다. 행위자가 처벌되는 단속 규정에 해당할지언정 전원의 합의로 이루어진 중간생략 등기도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아니다. 범죄 행위로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한 임치계약도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아닙니다. 비자금 자체는 형사상 횡령죄가 될 수 있을지언정 그 돈을 숨기려고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해서 좀 보관하는 계약을 했던 그 자체는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될 수가 없다는 거 추징을 해야겠죠. 국가가 찾아서. 자, 그래서 국가의 영역이지 처벌하는 처벌의 영역이지 반사회적 계약은 아니라는 거. 세금을 회피할 목적, 업계약, 다운계약, 투기, 탈세를 목적으로 또는 전원의 합의에 의한 중간생략 등기,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한 임치하는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아닙니다. 자, 민사사건에서 변호사가 민사소송의 승소대가로 성공보수를 약정한 약정도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아닙니다. 그리고 가장에서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의 보험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지만 산모가 우연한 사고로 태아의 상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신을 보험 수익자로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일반적인 상해 보험계약은 당연히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니겠죠. 자, 이것을 기준으로 47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자, 47번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2023년 체결된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은 형사사건은 성공보수약정을 제정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약정할 수 없죠. 이거 약정하더라도 절대적 무효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체결된 형사사건에 대한 성공보수약정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합니다. 이건 형사사건에서는 이제 인권을 담보로 사람의 구속을 인권을 담보로 인신구속을 담보로 성공보수약정을 따로 약정해서는 안 된다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합니다. 민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은 아직까지는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니에요. 형사사건에 있어서의 성공보수약정은 사람의 인신구속을 담보로 성공에 대한 보수를 약정했기 때문에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그럽니다. 이건 기억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죠. 자, 해당하지 않는 걸 찾으라겠습니까? 니은 반사회적 행위에 의해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한 체결한 임치약정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디귿 산모가 우연한 사고로 인한 태아의 상해를 대비하기 위해 자신을 보험 수익자로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상해보험 계약도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해당하지 않겠죠. 그래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 니은과 디귿 정답 4번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비자금이라는 것은 형사상 처벌되는 횡령죄에 해당하는 형벌은 되겠지만 그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한 임치하는 약정, 임치 계약은 보관하는 계약은 이건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니라고 그럽니다. 국가가 찾아서 추징을 해야겠죠.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한 임치 약정은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산모가 보험을 가장해서 나지도 않은 보험사고를 예정해서 보험금을 술취할 목적으로 하는 보험계약은 반사회적 보험계약이지만
상해에 대비해서 장차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서 보험을 약정하는 계약은 당연한 정상적인 계약이겠죠. 그래서 디귿은 가장 보험 계약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보험 계약으로서 태아의 상해를 대비하기 위해서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를 위해서 자신을 보험 수익자, 태아를 피보험자로 체결한 상해 보험 계약은 법상으로 인정되는 보험 계약의 일종입니다. 태아도 상해 보험에 가입할 수가 있어요. 태아를 위한 상해 보험 계약은 일반적인 보험 계약, 정상적인 보험 계약으로서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47번 정답.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 니은 자,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한 인치약정과 태아의 상해를 대비해서 자신을 보험 수익자로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답 47번의 정답 4번 니은과 디귿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에 있어서 송공보수약정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합니다. 민사사건에 있어서 송공보수약정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지만 형사사건에 관한 송공보수약정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것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47번 정답 4번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김대호TV 채널 강의에 대한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김대호TV 유튜브 채널에 대한 편집과 영상 촬영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 공동 운영을 하고자 하는 분은 향후 수익에 대한 안분배당을 같이 하고자 하니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김대호 교수 강의에서는 매주 3시간 경매 실전 투자반, 공인중개사 1차, 2차 합격반, 법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반 수업을 시작합니다. 김대호 교수 강의를 들으면 경매 실전 투자를 누구나 할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무사 시험 준비를 위한 기본적 법률 마인드를 갖출 수 있습니다. 수강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은 문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김대호TV 채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